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종목 스나이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자세한 내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국인 순매수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와 자동차주 쪽으로 쏠린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6%대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자세한 종목에 대한 얘기 함께하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에 좀 크게 활짝 웃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지수도 50포인트까지 급등을 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 종목보다는 빨간 종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역시나 외국인이 오늘 15거래일 만에 전차군단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을 좀 받쳐줬는데요. 대형주로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은 좀 살펴드리면 역시나 삼성전자, 현대차, LG U+, 한국사이버결제, KH바텍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약간 특징적인 종목 위주로 좀 뽑아봤고요. LG U+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고 오늘 주가수 할당 입찰이 거의 마감이 되는데 이 이야기 여부를 떠나가지고 약간 과다한 매도 하락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수는 좀 받쳐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상한가에 마감하면서 코스닥 반등과 함께 상당히 좀 동조화됐지 않나 그렇게 보였고요. 한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탑픽으로 삼성전자가 뽑힌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오늘 삼성전자의 역할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시가총액 비중 한 20% 정도, 그리고 어저께는 종가 기준상 또 125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하락을 완전 되돌리면서 오늘 오랜만에 절대 가격 78,000원, 수익률 6%의 급등을 좀 보였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에 의한 수급의 상승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 전략은 사실은 삼성전자 어떤 펀더멘탈 아니면은 수급 좀 분석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오늘 외국인 쪽에서 72,000주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72,000주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뱅가드발 물량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 그리고 기타 펀드들 리밸런싱, 연기금 리밸런싱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대표 주식 삼성전자가 실제로 외국인 매도가 매수로 돌았을 때에 대해서는 연속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좀 의미 있지 않나 그렇게 봐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은 글쎄요, 삼성전자 계속 140만 원까지 안 쉬고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일단 외국인 수급에 좀 갈려있다 그렇게 보는데 가장 단계적으로 지수 전망과 거의 같이 할 것 같은데 아마 내일 정도에 시장이 조금 조정을 오더라도 단기적으로 다시 130만 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조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관점에서도 중요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역시나 최근에 어저께 130 밑으로의 하방 오버슈팅 이후에 오늘 돌려놨다는 데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조금 향후에도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관 역시 오늘 IT와 자동차 쪽으로 매수가 쏠렸습니다. 더불어서 금융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가 몰리는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외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기관은 오늘 실제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매도를 좀 보였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매수세는 연속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 좀 살펴드리면요. 역시나 BS금융지주,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파트론, 인터파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BS금융지주나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약간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밀렸습니다만 수급적인 면에서는 매수가 들어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현대모비스 역시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자동차주의 반등과 같이 좀 동조화됐지 않나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종목만 살펴드리면요. 그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8,480원까지 오르면서 10.7% 올랐는데 최근에 그 어떤 6월달 증시의 특징을 보면 실적 빼고 그냥 빠졌던 종목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바탕이 되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중소형주의 어떤 물량 줄이기 때문에 빠졌던 것이 인터파크. 그리고 아침에 오늘 상한가에 마감한 위닉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희가 시장이 반등할 때 실적 기반의 종목들은 항상 기회가 온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역시나 인터파크도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등을 할 때 이만큼 10%의 상승 탄력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보면 차트가 이런 걸 이쁜 차트라 그럽니다. 차트가 이쁜 게 있고 못생긴 게 있냐면은 하락세를 이렇게 감싸는 장대 양봉이죠. 최근 1개월 내 가장 긴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3거래일 전에 가장 긴 음봉 위에 그것을 되돌렸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오늘의 종가 가격이 할 수 있는 8,400원대 회복은 좀 의미가 있다 보는 것이고요. 수급별로 보면 역시나 기관 매수도 오늘 좀 크게 작용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78,000주 잡혔습니다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연기금에서 16만 주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20만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중간에 보험 상품의 차익 매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다. 그렇게 봐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은 21선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가격대는 8,300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종가 가격이 8,480원이니까 뭐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도 장이 오르면 조금 갭상승은 하겠죠. 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한 펜 뜨고 기다리셨다가 21선 전후한 가격 8,300원 정도에서 좀 추격 매수라든지 소폭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한 달을 기준으로 21선을 기준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조금 신고가 뽑기가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장이 좀 그만큼 많이 올라왔던 것 같고요. 오늘 신고가 중에서 5종목 정도를 정리해봤는데 그 종목들은 신성솔라에너지, 현대차, EUB, 유비크스, 코텍, 누리플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텍은 디지털용 카지노용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좀 기반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장에도 불구하고 13,000원대에서 좀 견고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현대차, EUB 제가 일부러 현대차를 한번 뽑아봤는데 그만큼 자동차주의 흐름 자체가 뭐 최근 6월 한 달 동안에 타 업종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아침에 좀 올랐다 빠졌습니다만은 일본으로 태양광 묘두를 수출한다는 그런 약간 개별 실적 계약 관련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작은 주식이라서 아침에 갭상승했다가 좀 밀렸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한 종목은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유비커스입니다. 유비커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이 종목도 통신 장비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실히 시장의 어떤 어떤 IT 어떤 주도주를 보면 우리가 그냥 갤럭시 시리즈 같은 스마트 기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의 소프트웨어를 들어가는 것이 바로 통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통신기기 KMW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기타 통신 관련 기자재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들의 상승은 실적을 좀 기반해서 올라갔다 보는 것이고, 유비커스 보니까 그 개별 기준으로 연간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크질 않습니다만은 한 700억대 매출 15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장비 업체들은 또 OPM이라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항상 그것이 시장에서 수용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잠깐 차트 보면 정말 이쁜 주식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1개월 내 흐름을 1년 내 흐름을 좀 보고 계시면 이는 우상향하는 차트죠. 아니 시장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상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적인 면에서나 수급적인 면에서나 좀 바탕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수급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연기금의 기관의 쌍끌이 종목인데 조금 더 우리 투자가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연기금 쌍끌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항상 연기금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닌데 기관이면 외국인도 사주고 연기금도 사주면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숨통을 튀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싶고요. 투자 전략은 글쎄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7,500원대에서 21선 조정 이후에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저항 라인이었던 8,000원대를 조금 회복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 폭이 깊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실제적으로 오늘의 시가인 7,800원대로 내려오게 되면, 물론 시장 때문에 내려오는 건 얻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종목의 어떤 매물 때문에 내려온다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봤을 때 조정폭이 조금 작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 매수하는 라인 자체는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8,000원 전후한 가격 정도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업종이 있죠? 바로 자동차주인데요. 오늘 3에서 6% 넘는 나란히 상승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차주의 상승을 두고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상승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보고서가 나와서 기사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급락장 속에서도 선전하면서 자동차 대표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재로 작용했던 엔화약세가 진정되고 자동차주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판매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띠면서 하반기에는 현대기아차의 본격적인 비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유독 현대기아차의 매수세가 몰린 배경은 글로벌 판매 호조와 엔화 약세 진정에 따른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해 5월까지 글로벌 리테일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와 3.2% 증가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급증한 덕분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현대기아차가 하반기 전 세계 경제 환경이 불안한 가운데 지금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엔저 현상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가운데 자동차 쪽으로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에 이어서 3분기 그리고 4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관련된 대응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이 기사의 내용이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기사 헤드라인을 보시면 급락장에서 잘 버틴 현대기아차 하반기에도 싱싱 달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6월 한 달을 되돌아봤을 때 다른 종목들은 다 많이 내렸었는데 사실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수세를 계속 받쳐주면서 그 종목들의 어떤 뭐 상승 탄력성은 사실 좀 약했습니다만은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6월 한 달 동안 얼추 10% 하락했다가 반등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견고했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민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과연 시장도 물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급락이 진정된 시점에서 오히려 계속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이제는 계속 앞으로 치고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그런 리포트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현대기아차였던 뭐 6월달 정도에 시장을 잘 버틴 이유라면 시장에서는 뭐 장이 어떻게 봤을 때 대안투자도 없었죠. 대안투자라는 게 어떤 것이냐. 삼성전자를 어떤 물량 때문에 파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은 사놔야 된다는 거죠. 다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셀, 현대차 바이 전략, 즉 올터너티브 투자라 AI라 그런데요. 대안투자에 대한 성격 자체가 현대차에 좀 묻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멘텀 이야기도 정 많이 합니다. 사실 자동차주가 현재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현대차가 20만 원, 기아차가 6만 원 밑에 있을 가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뭐 2분기 그 증권사들이 내놓은 영업 이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요. 2분기 현대차는 한 2조 4,500억 정도, 기아차는 1조 600억 정도 전망하면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5에서 10%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지금의 현대 기아차의 어떤 주가는 조금 싸다. 그게 좀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뭐 2분기 실적 컨센서스라는 거는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최근장 아주 짧게 최근 보름 동안에 환율이 급등해버렸다는 거죠. 즉 엔화의 약세 흐름은 그나마 좀 진정이 되지만 원화의 상승 흐름 자체가 오히려 수출 경쟁력에서 약간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조금 갖고 있다는 것은 증권사에서 어떤 바라보는 환율에 대한 전망과 같이 매칭이 됐을 때는 조금 괜찮지만 만약에 환율의 원화의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복합적인 구조가 좀 있습니다. 즉 현재 수준에서 현대 기아차의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는 긍정적이지만 향후에 마지막 복병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엔화보다는 이제 원달러의 상승 흐름에 포커스를 좀 맞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월요일 정도에 한번 현대 기아차 이를 다룬 것 같은데 잠깐 오늘이 이제 그 정몽구 회장이 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동행을 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월요일 날 다룬 것처럼 정몽구 회장은 사실 미국 가가지고는 우리 미국에는 공장 안 짓겠다 그런 이야기 했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중국으로 많이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4공장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대 기아차의 어떤 중국 1, 2, 3 공장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 연간 현대차 기준으로 베이징 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1공장에서 한 30만 대, 기아차가 14만 대. 지금 이 상태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서부 내륙, 뭐 예를 들어 충칭이라든지 시안 쪽으로 4공장이 생산된다면 보통 공장 하나가 한 30만 대 정도 만듭니다. 그러면 현대 기아차는 다 합쳐서 연간 기준으로 중국 시장에서 2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실제적으로 향후에 뭐 미국보다는 이제 계속적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글로벌 판매량 증가 추이, 즉 리테일 판매량이라고 그러죠. 판매량 추이는 증가할 수 있다. 그것이 증가한다면 실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장기적 그림을 한번 가보고요. 과연 정몽구 회장이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지 여부는 정몽구 회장의 판단과 함께 중국과의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드리겠고 주가 전략 전망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요약해 봤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오늘 차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차트가 모든 걸 대변하지 않습니다만은 좀 확대해서 보시면 사실 현대차는 최근 1년 동안 한 18만 원 그리고 상단 23만 원의 저항 정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요. 저도 뭐 아무리 실적이 좋아지고 자동차 많이 팔려더라도 우리는 시장에서 보이는 수급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대응 관점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한 23만 원 정도가 또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보유하신 분에 대한 투자 전략은 현재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시장도 조금 진정 기미가 보이니까 좀 보유를 하시고요.
또 팔고 싶으신 분, 한번 팔았다가 잠깐 살까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약간 박스권 상단이라 할 수 있는 23만 원 전후한 가격까지는 한번 홀딩해보는 전략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자면 자동차주 반등할 것이다.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단은 해외 시장 판매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생산량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의견 생각해 주셨죠. 23만 원까지 보유하자라는 전략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올장 한마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전차군단 투매를 진정시키다. 앤드 한국 정치를 살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오늘 실제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모비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각각 3% 이상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얼추 50포인트 2.7% 상승한 것에 비해서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잠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 흐름을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해 봤는데요. 역시나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6.2% 상승을 했고요. 시가총액 2위라 할 수 있는 현대차가 4.8% 그리고 기아차도 3.9%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비중 18.21%부터 2% 이상 차지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어느 정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전차에 집중적 매수를 보였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약간 아쉬웠던 것은 외국인은 오늘 전차를 많이 샀는데 기관은 실제적으로 오늘 한 900억, 실제적으로 700억 정도 판 걸로 나오죠. 누가 많이 팔았느냐? 하필이면 기관도 한 7개 정도 기관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와 보험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그것을 투신과 연기금이 받아줬는데 실제로 연기금 700억 중에서 300억씩 이상 각각 절반씩을 바로 전차에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연기금은 오히려 전차 군단에 압도적인 사랑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건 또 파생시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외국인들이 선물이 마이너스 5,000개 매도를 보이길래 이거 좀 신경 쓰인다 싶었는데 오늘 항보고 한 건지 쇼커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외국인은 다시 4,000개 이상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줬고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파생시장에 주식 선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주식 선물 시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외국인은 14,700계약, 기관은 19,000계약. 주식 선물은 대부분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 종목의 큰 종목에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역시 장의 반등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오늘 차트 잠깐 보니까 이제 또 고민이죠. 내일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보통 거꾸로 해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고 올라온 거 확인할 때 사야 되는 관점에서는 오늘의 차트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3세판이니까 한 번은 가야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제대로 잘 가졌습니다. 왜?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최근 3일 동안의 하락 음봉을 이렇게 감쌌다는 거죠.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 그러는데 그만큼 반등의 힘이 좋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는 과연 1950포인트에 있는 갭을 어떻게 메울까가 좀 관건이긴 한데 일단은 내일이 금요일이고 6월의 마지막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수급적인 면에서는 기관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을 조금 열어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내일장에 대한 고민 사실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어차피 올라가도 다시 조정은 예상됩니다만은 내일장부터 다음 주 초의 장은 1850선에 있는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죠. 툭 떨어진 그 갭을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기관 매수 의지로 메꿔주는지 여부가 과연 최근에 형성했던 1770포인트에 대한 저점 신뢰도를 줄 수 있느냐 여부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일장 다시 한번 오늘의 반등의 큰 폭의 연장선은 아니더라도 조금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의 매수, 연기금의 매수, 삼성전자의 강세를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